영적 여행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같은 자리에 남아있으려는 발버둥을 멈추고 항상 변화를 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이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 한 곳에 꽉 막힌 곳, 해결되지 않는 괴로움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자는 마음속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은 내 마음 안에 빼도 박도 못하고 있는 마음속 가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클 싱어의 명상 수업, 상처받지 않는 영혼 준비했습니다. 마음속 가시 빼내기.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변화는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이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내부의 혼란을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를 성장의 촉매로서 품어 안을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신경을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가 팔에 박혀 있다고 상상해보자. 가시가 건드려지면 극심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가시는 정말 심각한 문제다. 잠들면 팔을 움직이게 되니까 잠자기도 힘들다. 사람들이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그들과 가까이 하기도 어렵다. 나뭇가지가 가시를 건드리기 때문에 숲속을 산책할 수도 없다. 이 가시는 끊임없는 고통의 근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방법은 가시가 건드려질 때마다 너무나 괴로우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그 가시를 빼내는 것이다. 이것은 당신 미래의 토대를 좌우하는 아주 근본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첫 번째 방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살펴보자. 무엇이 가시를 건드리지 못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것은 평생의 중요한 일거리가 된다. 숲속으로 산책을 다니려면 나뭇가지가 팔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길가의 가지를 다 쳐내야 할 것이다. 잠을 잘 때는 뒤척이다가 팔을 건드리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찾아낸 해결책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면 당신은 드디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의 온 생애가 이 가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산책길에 잔가지를 쳐내고 밤에는 보호장비를 착용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포용하기조차 괴로우니 이것은 큰 문제다. 가시를 건드릴 수도 있으므로 아무도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고도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당신은 더 나아가 가시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리하여 밤에 벗을 필요가 없고 포옹이나 그 밖의 활동을 위해 바꿔 입을 필요가 없는 전천후 장비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무겁다. 그래서 당신은 거기다 바퀴를 달아서 그것을 수압으로 조정하고 충돌 감지기를 장착한다. 물론 보호장비가 통과할 수 있도록 현관문은 새로 바꿔야 했다. 그래도 최소한 이제는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일하러 갈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했다. 이제 나는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 가시가 내 삶을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가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그것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가 편안한지, 누가 나를 편안하게 여기는지를 포함해서 당신의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당신이 어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어떤 집에서 살 수 있는지, 어떤 침대에서 잘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아무리 피하려 해도 가시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들을 지배하고 있다. 문제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삶 자체가 문제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당신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문제의 뿌리를 캐내지 못하고 대신 그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당신의 삶을 지배한다. 당신은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너무나 고착된 나머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 실제로 문제의 고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당신은 그 문제가 풀렸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가시의 비유를 삶의 전반에 적용하기 위해 외로움을 예로 들어보자. 당신이 마음속에 매우 뿌리 깊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고 하자. 그것은 너무 깊어서 밤에는 잠을 못 이루게 하고 낮에는 마음이 매우 예민해지게 만든다. 그것은 또 가끔씩 가슴에 날카로운 격통을 일으켜서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한다. 일에 집중하기가 힘들고 일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있다. 거기다가 가끔씩 외로움을 느낄 때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진다. 알겠는가? 외로움은 가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고통과 혼란을 일으켜 놓는다. 그런데 사람의 가슴에는 가시가 한두 개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외로움이나 무시당하는 것, 외모, 능력 따위에 민감하다. 우리는 가슴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곧바로 건드리는 가시를 무수히 아는 채 살고 있다. 언제든지 뭔가가 그것을 건드려서 속에다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팔에 찔린 가시에 대해 그랬던 것과 똑같이 당신은 양자택일을 할 수 있다. 물론 가시를 빼내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 틀림없다. 금방 빼낼 수 있는데도 가시가 건드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짓에 평생을 바칠 이유가 없다. 가시를 빼내기만 하면 당신은 정말 해방된다. 마음속의 가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도록 보호하기로 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건드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삶을 완전히 바꿔야만 한다. 예컨대 당신이 외롭다면 연인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무시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숲길에 장가지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당신은 가시를 건드리지 않도록 삶을 거기에 짜맞추려고 하고 있다. 앞의 사례에서는 가시가 밖에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안에 있다. 외로울 때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외롭게 느끼지 않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가? 당신은 문제를 제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당신은 이 문제를 상황을 피하거나 사람과 사물과 장소를 방패막이로 이용함으로써 해결한다. 당신은 결국 가시에 찔린 사람과 똑같은 결말에 이를 것이다. 외로움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당신은 당신을 덜 외롭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고 그것이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시를 빼는 대신 그것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피하는 사람과 똑같다.
당신은 외로움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았다. 단지 그것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느라 애쓴 것뿐이다. 누군가가 죽거나 떠나버린다면 외로움은 다시 당신을 괴롭힐 것이다. 외부의 상황이 마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순간 문제는 돌아와 있을 것이다. 당신의 외로운 느낌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행운을 얻는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다 당신의 삶도 짜 맞추어야만 한다.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있도록 허용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확대된다. 내가 말은 제대로 했나? 그녀가 정말 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나 혼자의 착각일까? 말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지? 하지만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함의 뿌리는 외로움이다. 문제의 뿌리는 이제 더 깊은 문제를 회피하려는 얕은 고민들 밑에 묻혀 있다. 일이 복잡해진다. 결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가시를 감춘다. 이것이 사람들이 벌이는 짓이다. 그들은 자기 삶을 스스로 구속하고 만다. 하지만 내부의 혼란을 읽어내는 뭔가가 있다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내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내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을 정말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다. 내면의 문제에서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연애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해방시킬 수 있을까? 가장 깊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을 해방시킨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이 아니며 걸핏하면 스트레스에 짓눌리는 그 부분도 아니다. 이런 혼란의 어떤 것도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당신은 이것들을 인식하는 그다. 당신의 의식은 떨어져서 이것들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음속의 가시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면 그것을 만지작거리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그것은 건드릴수록 더 약이 오른다. 당신이 그 경험을 피하기 위해 늘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자신을 제대로 펼쳐낼 기회를 갖지 못했다. 마음속의 가시란 과거로부터 막힌 에너지일 뿐이므로 풀어놓을 수 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이 풀려나게 할 상황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든가 아니면 당신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것이 나오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가 바로 주체인 당신이다. 외로움의 느낌은 하나의 대상이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느끼는 무엇이다. 그것은 자동차와 풀과 별과 마찬가지로 우주의 온갖 사물 중 하나일 뿐이다. 누가 그것을 느끼는가? 당신의 탈출구는 누가 그것을 인식하는지를 그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런 에너지들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속에다 감추지 말고 당신을 지나가게 해야만 한다. 당신의 그 예민한 부분이 혼란을 느끼는 것을 그저 지켜보라. 잘 보면 그것들은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단지 당신이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일 뿐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내면의 존재다. 예컨대 가장 아름다운 시와 음악의 일부는 고난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위대한 예술은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나온다. 당신은 이토록 인간적인 경지를 그 속에 말려들거나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그저 지켜볼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자세에 변화를 가져오는가? 외로움이 당신을 지나가도록 공간을 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것을 탐사하는 자가 되라. 그것을 지켜보라. 그러면 지나갈 것이다. 그 안에 빨려들지 않으면 그 경험은 곧 지나가고 다른 것이 나타날 것이다. 그저 모든 것을 즐기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참 나 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어떤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자신이 통속극에 빠져 있지 않고 인식의 자리에 깊숙이 물러앉아 있을 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외로움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어울려들기만 멈추면 된다. 그것들을 그저 지나가게 하라. 그것이 참 나가 하는 일이다. 의식은 싸우지 않는다. 의식은 놓아보낸다. 의식은 우주 만물이 그 앞을 행진해 갈 때 그저 그것을 인식할 뿐이다. 내면의 혼란을 느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임을 터득하고 나면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의 의식의 자리를 흔들어 놓지 못함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상이 당신을 결코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당신은 세상을 초월한다. 네, 이번 한 주는 참 나 안에 머물러 보는 시작점이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마음 안에 항상 걸려있던 문제들을 지나가는 자동차를 지켜보듯 내 마음 안에 떡하니 자리 잡은 그 문제의 돌덩이를 말 그대로 돌덩이를 쳐다보듯 지켜보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그냥 지나가도록 공간을 내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것은 참 나가 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공부하고 경험해 나가기로 하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